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함수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것의 활용으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방정식은 지수 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수 함수를 응용해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 저번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자,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자, 지수함수 a의 x제곱은 p라고 하는 해는 단 하나의 해만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a의 x제곱 즉 y 값이 p가 되는 이 x 값을 찾는 게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인 건데, 자, 우리가 여기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나 a가 0과 1 사이의 감소함수인 경우에 내가 y 값이 p가 되는 이 x 값을 생각해 보면 얘가 1대1 함수니까 무조건 가로선을 그으면 한계점과 만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y 값이 p가 되게 하는 x 값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걸 계산한 값과 이걸 계산한 값이 서로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얘네들의 y 값이 서로 함수 값이 서로 같았다고 하는 거니까 얘를 쏘았던 x의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풀 때 x1하고 x2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1대1 함수가 아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쏘았던 y 값이 똑같다고 해서 그때 그 x 값하고 요 x 값이 서로 똑같으냐면 이 x 값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지수 함수는 우리가 무조건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이 딱 하나 정해지면서 그 y값을 쏘게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다고 하는 거는 x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접근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이러한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우리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풀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내가 그 지수 방정식에서 밑을 같게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게 밑이 같았다고 하는데, 밑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 뭐가 같다고? 쏘았던 이 지수의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fx가 gx와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해서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면, 자, 4분의 3이고 얘는 밑이 3분의 4인데 내가 요 밑을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 내가 그대로 두고, 자, 오른쪽을 밑을 4분의 3으로 역수를 시켜주면, 자, 밑을 역수하면 지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밑을 서로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건 이 위에 있는 지수가 쏘았던 이놈이 서로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x랑 같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2x 제곱에 x 넘어와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바로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2x, x, 요거는 3, 요거는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주게 되면 x의 값이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수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제 2번 같은 이런 꼴, 즉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지수 방정식을 풀 것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똑같은 꼴이 반복되면 뭐를 이용하더라? 치안을 이용하죠.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의 x제곱 같은 거를 2의 x의 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2의 x 플러스 1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2, 3은 6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2의 x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 자, t로 치환했을 때요. 우리 지수 함수의 치역이, 그치? 지수 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 내가 이거를 변수 t로 바꿔주게 되면 t라고 하는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양의 실수의 값만 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요 범위를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요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자 지수를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2의 x제곱은 t라고 치환했을 때 t라고 하는 거 모든 실수가 아니고 0보다 큰 값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적어놓고 자 요거 중요하다. 까먹으면 안 된다.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거는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 t, 여기 t. 자 곱해서 16 되는 게 8 곱하기 2, 8을 마이너스로 두면 t의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t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값은 8밖에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요 방정식에서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x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t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8인 거죠. 그러면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x는 3이다 해서 요게 바로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유형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수가 서로 같을 때 이때 한번 볼게. 자, 얘는 지수 fx가 이렇게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요거 계산한 값하고 요거 계산한 값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밑이 같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밑이 굳이 같지 않더라도 지수로 계산한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2의 0제곱, 3의 0제곱은 밑은 다르지만 그치? 지수가 뭐로 같으면 0으로 같게 되면 이 값이 1로 같게 되잖아. 아, 그러니 굳이 밑이 같지 않더라도 fx 자체가 1이 돼도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지수가 같지 않을 때는요. 밑이 같던지 아니면 지수가 0이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유형은 만약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게. x의 fx제곱, x의 gx제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밑이 서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지수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같아야 되지. 자, 이렇게 같다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가 같지 않더라도 밑이 뭐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이야. 1의 세제곱과 1의 4제곱 같은 거는 지수는 서로 다르지만 밑이 1일 때는 그 값이 1로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같아도 되지만 이 밑인 x가 1이 돼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이런 유형은 요 위에 있는 지수가 같던지 아니면 밑이 1이 되던지 하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요. 자, 다음 방정식 한번 풀어보래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지수가 똑같아. x-1로 똑같아.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이게 같으려면 밑이 우선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2가 4랑 같던지 아니면 굳이 밑이 같지 않더라도 지수가 뭐가 돼버리면 아까 0이 돼버리면 뭐의 0제곱은 1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x가 2 넘어가서 2가 되고 자, 요거는 x가 1이 넘어가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요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자, 2번은 자, x-1의 x제곱하고 x-1의 3 플러스 2x 값이 서로 같다. 이건 지금 어떠냐면 밑이 같은 형태거든. 그러니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지수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밑이 바로 뭐가 되면
밑이 바로 1이 되면 1은 거듭 제곱을 해도 계속 1이 되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그 값이 같을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은영이 되고, 자, 인수분해 3, 1. 자, 요게 3에 마이너스를 주면요, x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요거는 x값 계산하면 2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제 조건이 이 두 문제 다 달려 있어요. 맞지?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 밑은 0보다 컸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한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밑이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해를 구해놓고 자,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아까 요거 다 만족을 하니까 괜찮고요. 자, 그런데 금방 두 번째에서 푼 건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2, 얘는 3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누구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다, 그치? 자, 다음 물음에 답해보지. 자, 첫 번째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다. 자, 우리 근이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의 x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값이 알파 또는 베타다 그 말이죠.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우선 요 유형은 자, 9의 x제곱은 3의 x의 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3의 x 플러스 1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3의 1제곱 고쳐주면요, 5, 3, 15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를 t로 치환을 할게. 자, 치환할 때 조심할 점 있었죠? 뭐였더라? 자, 치환했을 때 얘는 0보다 크다. 왜?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내가 t 값을 구해야지 x 값을 구해서 알파 베타를 구할 텐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 값을 구하기도 무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이렇게 t에 대한 방정식과 두 근은 하나를 t1이라고 두고 하나를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t1 플러스 t2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15가 되고, 자, t1 곱하기 t2 요걸 계산하면 요게 27이 되는 거지. 그런데 t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t1이라고 하는 거는 3의 x제곱이 t의 값이 되는데 x값이 알파 또는 베타니까 x짜리 알파를 집어넣으면요 3의 알파 제곱을 그러면 내가 t1이라고 두면 될 거고 3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5인 거고, 두 번째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27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가만히 보면 얘는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27은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하고 풀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지. 자, 요 문제는 조금 살짝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자, 별표 하나 해두고 문제를 풀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의 x제곱은 2의 x의 제곱으로 고치고, 자, 2의 x 플러스 1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2의 x제곱은 t로 치환을 해주면 자,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 적어주자 그랬죠? 그러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곱하기 t 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생각 이제 해보는 거야. 봐봐, 여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t의 값이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음수의 값은 안 되잖아. 지워야 되잖아. 그럼 t가 1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1이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지? 근데 나는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t의 값이 나왔을 때 그 t의 값이 물론 두 개가 돼야 되면서 그 두 개 중에서 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근을 제외시키게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응?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의 t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x값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이해 가셨죠? 자, 여기에서 여기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 값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살짝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 자,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됐더라? 자, 우선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 2차 부등식은 판별식 t가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근데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근 두 개가 양수인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되지? 자, 여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근의 합이 맞죠? 두 근의 합이 두 근이 만약에 양수라면 두 근의 합도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컸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 왜? 자, 만약에 두 근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또 뭐도 조사했었지? 아, 두 근의 합이 양수이면서 두 근의 곱도 0보다 어떻게 써야 된다? 컸어야 돼요.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강의를 찍어 놓은 걸 참고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세 가지를 다 구해서 교집합을 한번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먼저 판별식 D부터 한번 해볼게. 자, 4분의 D B-의 제곱, 요 앞에 있는 게 짝수니까 B- 제곱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 플러스 7,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쵸?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는은 안 붙인 거야, 지금. 그러면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되고. 자, 2, 3은 6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2보다 크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요 범위하고. 자,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자, 2배의 A 플러스 1.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2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자, 요거 말고 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지. 그래서 요거 A분의 C를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7이 되는데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A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자, 두 번째 조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던지 커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우선 이쪽은 안 되겠죠. 두 개 공통범위. 자, 여기로 좁혀졌고. 그 다음 이제 A가 마이너스 7보다도 커야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고 하면 세 개 다 공통된 부분은 여기겠네. 그쵸? 자, 줄 3개가 겹친 부분. 그러므로 A는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